자, 이제 20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강으로는 지금 이제 19강에서 거시식물의 이제 초반부 강의를 했고, 20강에서 나머지 거시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나무 식물문 및 매마등류가 어떻게 진화하고 또 어떤 다양성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20강에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기에 분화됐던 거시식물, 그리고 정충이, 정자가, 이동성이 있는 소철식물문과 은행식물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반면에 이 국가식물문, 소나무식물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폴룬 튜브를 만들고, 그러니까 화분관을 만들고, 스펌이 non-motile이에요. 이동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태화됐어요? 편모가 태화되어서 이동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속시식물에서 보는 것과 같이 화분관을 통해서 수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포노게이미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화분관을 통해서 이제 수정 과정을 거친다. 자, 이런 그룹은 또 다른 특징으로는 솔방울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코니퍼라고 얘기를 해요. 콘을 만드는 콘 비어링 플랜트다. 그래서 코니퍼 또는 코니페라이, 이렇게 우리가 주로 부릅니다. 여기에는 계통학적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매마등 또는 마항류의 특성이 있는데, 이 매마등류, 마항류는 꽃가루가 스트리트, 이 말은 뭐냐면 꽃가루의 무늬가, 표면 무늬가 이렇게 줄 모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꽃가루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배스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거시식물은 가도관만 가지는 줄 아는데, 이 네탈리스에 속하는 식물들은 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도관이 초기 형태의 도관으로서 뭐냐면 막공이, 구멍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도관을 가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관이라는 특성도 결과적으로는 거시식물과 속시식물에서 평행 진화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소나무 강하고 그 다음에 측백나무 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측백나무 강은 또 다시 우리가 두 개의 목을 우리가 인지하는데, 남양삼나무 목하고 그 다음에 측백나무 목으로 인지합니다. 남양삼나무 목은 실편 하나에 오뷸이 하나만 발달하는 게 보통이에요. 반면에 이 측백나무 목은 두 개 이상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목을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소나무 목에 우리 흔히 주변에서 보는 소나무의 뭐냐면은 포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또는 지난주부터 송화가루가 날리는데, 그 송화가루라고 하는 거는 올해 새로 나오는 줄기의 기부에 있는 포자 엽들이 모여 있는, 이게 메일 콘이에요. 메일 스포로필들이 모여서 콘을 이룹니다. 이게 콘이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고, 그 다음에 피메일 콘은 주로 새로 나오는 줄기의 끝부분에 이렇게 지금 이 색이 빨간 게 보이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실편들이 모여 있는 솔방울이에요. 솔방울 3개가 여기 지금 보입니다. 이게 이제 피메일 스포로필입니다. 그러니까 피메일 콘이에요. 자, 여기 지금 메일 콘을, 이게 성장 초기 단계, 이게 완전히 성장한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솔방울은 작년 솔방울이에요. 작년에 여기 끝에서 수정이 수분이 되면서 자라고 있는 솔방울이 올해는 여기에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보통 1년에 한 마디씩 자라요.
그 마디가 길쭉한 놈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끝에 자란 거고, 그러면 이제 1년이 지나면은 이 피메일 스포로필들이 솔방울로 자라는 게 여기쯤 위치하게 되겠죠. 1년 후가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면은 2년째가 되면 이 솔방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솔방울이 열리겠죠. 실편들이. 자,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그래서 메일 스포로필이든지 피메일 스포로필이든지 솔방울을 만들기 때문에 이걸 콘 비어링 플랜트라고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소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소포자엽에 소포자낭들이 있는데 2개씩 소포자낭이 달립니다. 여기 지금 하나, 2개, 여기 실편 하나하나를 뜯어가지고 그 등 쪽에 보면은 포자낭이 2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피메일, 메일 스포로 콘의 중축을 위주로 해서 자른 거고, 거기에 보면 요 실편 아래쪽에 포자낭이 달려 있고, 그 포자낭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실편 하나당 2개씩 달려 있고, 이렇게 쭉 이제 등 쪽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등 쪽에 달려 있는 이 하나를 우리가 크게 잘라서 보면은 많은 여기 지금 꽃가루들이 만들어져 있고, 소나무 꽃가루는 특징적으로 이게 외벽하고 외외벽과 내외벽 사이에 공기 주머니가 발달되어서 바람에 잘 날아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송화가루가 날린다는 게 바람에 이 꽃가루가 날리는 거고, 이것들이 이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물가에 이렇게 노란 띠를 형성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그런 거 본 적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해송인데 그 피메일, 여기는 지금 5개가 발달을 했는데 그 끝을 보면은 이런 이제 아까는 메일을 받고 피메일 스포로필을 볼 수가 있고, 피메일 스포로필들은 이제 성숙을 하면 여기 이제 포가 있고, 포 위에 오블류페러스 스케일이 있고, 이 스케일 안쪽에 뭐가 있겠어요? 오뷸이 있겠죠. 오뷸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이 성장을 하면 요 사이가 벌어지면서 꽃가루가 여기 지금 꽃가루가 붙어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솔방울을 우리가 성숙한 솔방울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요 포하고 오블류페러스 스케일이 같이 붙어 있는 것 같이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포가 거의 태화돼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 지금 이 포가 흔적적으로 밑에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오블류페러스 스케일이 있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솔씨는 그 사이사이에 박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글라스 퍼의 솔방울인데, 다글라스 퍼의 경우에는 이 포 모양과 스케일 모양이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삼지창 모양으로 포는 생겼고, 이게 스케일은 이게 둥그루스로 막 옆으로 퍼져 있어요. 그래서 포와 스케일이 구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는 작은 것도 있고, 하지만 요거는 이제 금방 구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스케일과 포가 어떻게 다른지, 소나무 실편하고 포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하라고 이 슬라이드를 넣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오벨류페러스 스케일 뒤쪽에 이렇게 2개가 붙어 있는데, 이 날개가 있는 것도 있고 종자에 날개가 없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솔씨는 날개가 있지만은 자씨는 날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알죠? 잣은 우리가 그냥 요것만 아래쪽 것만 이거 깨서 먹는 게 우리 잣이에요. 자, 이제 솔방울은 그러면 이와 같이 브렉트도 있고 오뷸페러스 스케일도 있고 오뷸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최소한 3개 이상의 메가스포로필이 합해져서 진화한 복합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 뭐냐면은 다글라스 퍼 같이 포가 있고, 그 안쪽에 스케일이 있고, 그 안쪽에 오뷸이 있고,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브렉트가 이게 아주 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또는 점점점 퇴화되어서 이 오뷸페러스 스케일 밑에 이렇게 조금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게 이제 그 안쪽에 이제 오뷸이 있고, 이런 형태로 점점 구조가 단순화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면 돼요. 솔방울의 하나의 메가스포로필이. 자,
그래서 이제 소나무과는 그러면 어떤 게 소나무과냐? 여기 지금 소나무과는 잎이 선형이거나 아스큘레이트에, 그래서 선형이고 속생을 합니다, 보통. 그래서 속생을 한다는 얘기인데, 속생한다는 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솔잎을 보면은 솔잎 하나의 시트가 있고, 그 시트에 이걸 페시클이라고 하는데, 솔잎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보통 요거는 세 개고, 우리나라 소나무는 보통 두 개고, 뭐 이런 식으로 속생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주요 특징이고요. 소나무과는 전체 11속 250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크게 4개의 악과로 나누는데, 전나무악과하고 그 다음에 소나무악과, 가문비나무악과, 잇갈나무악과로 나눕니다. 소나무악과에는 소나무속만 들어가고, 가문비나무악과에는 가문비나무만 들어갑니다. 가문비나무속만. 잇갈나무속에는 잇갈나무, 캐사이아, 그 다음에 은삼속이라고 부르는데, 중국에만 일종이 있어요. 잇갈나무속은 우리 주변에 이제 많이 있는 잇갈나무 계획, 그 다음에 일본 잇갈나무 하는 것들이고, 슈도슈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더글라스 퍼가 한 종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문비나무는 종이 비교적 많고 40종 정도가 있고, 소나무는 세계적으로 한 120종 정도가 있고, 소나무 속은 그 다음 이제 전나무 속에 속하는, 전나무 악과에 속하는 전나무 속이 60여 종, 그 다음에 개잇갈나무 속, 우리나라에도 남쪽에 가면 개잇갈나무가 있죠. 이게 상록성입니다. 잇갈나무는 낙엽성이고, 이래서 한 4종 정도가 있고, 캐텔리아라고 해서 유삼나무 속이 중국하고 대만 쪽에 분포를 하고, 노소슈가가 장포 철삼속이라고 해서 한 종만 중국에 분포를 하고, 휴도랄릭스가 금전속이라고, 금전송속이라고 해서 일종만 중국에 분포를 해요. 그 다음에 슈가속이, 솔송나무 속이 9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울릉도에 솔송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볼 수 있는 거는 전나무속, 개잇갈나무속, 그 다음에 솔송나무속, 소나무속, 가문비나무속, 그리고 잎갈나무속, 이 정도가 주로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악과를 나누고 속을 나누는 주요 특징은 뭐냐면은, 주로 국과의 특징이에요. 국과. 그러니까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느냐, 솔방울이 하늘을 향해 있느냐 또는 땅을 향하느냐. 그래서 땅을 향하는 이 가문비나무속 같은 경우는 콘 스케일이, 솔방울이 익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씨만 빠집니다. 반면에 위로 솟아있는 전나무속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솔방울하고 아까 스케일이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러면 씨가 어떻게 나가느냐, 솔방울이 바스라지면서 중축만 남기고, 콘 스케일하고 시드들이 모두 다 탈락을 해요. 탈락성 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삼나무 속이라든지 또는 아까 얘기했던 다글라스 퍼 같은 것들은 이 솔방울의 아까 그 스케일이 어떻게, 브렉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것들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전나무인데, 전나무 속들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열매가 하늘 방향으로 피메일 콘이 익어가고, 요건 지금 익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씨가 어떻게 나오느냐, 솔방울이 부서져요. 중축막 남기고 콘스케일하고 시드들이 다 땅으로 떨어져서 나출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이 사진들을 보면 전부 다 이게 내가 찍은 사진들인데, 이 사진들은 특징들을 생각해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이 이런 식으로 부서진다, 전나무 속은,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나무 속에 속하는 게 우리나라 특산 속 중에서 구상나무라는 게 있죠. 크리스마스 추리로도 많이 쓰이고. 근데 구상나무는 전나무 속에 비해서, 전나무 속은 아까 얘기했던 포가 이렇게 크게 밖으로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구상나무는 포가 뒤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뒤로 젖혀집니다. 그래서 이게 특징이에요. 이 특징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특산 종, 고유 종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죠. 우리나라 이제 지금 한라산의 구상나무라든지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꼭대기에 있는, 또는 무주의
이런데 이제 그 높은 산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지금 한라산의 구상나무 군락지가 대부분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존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뭐 심포지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여튼 지금 시간에는 거기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렵고 이 구상나무가 다른 전나무하고 그 차이점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익갈나무가 있는데 개익갈나무는 상록성이고 뭐냐면 잎이 뾰족뾰족하고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이거를 히말라야 시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시다출인데 히말라야 쪽에서 왔다 그래서 히말라야 시다인데 우리나라 자생종은 아니고 남쪽에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솔방울은 굉장히 크고요. 솔방울은 이것도 부서지는 솔방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크게 솔방울들이 자랍니다. 여기에 속하는 것 중에 케텔리에리아인데 유삼나무 속인데요. 요거는 이제 중국하고 대만 쪽에 주로 분포하는 속인데 내가 요거는 식물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유삼나무 속은 그러니까 솔방울 모양이 아주 핸섬하게 생겼습니다. 길쭉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솔송나무 속인데 솔송나무에 요게 수하수고 요게 솔송나무의 암하수예요. 솔송나무는 줄기에 잎이 이렇게 소엽이 직각으로 붙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울릉도에 솔송나무가 있고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관상수로 많이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방울은 주로 아래를 향하고 익어도 부서지지 않고 심한 빠져나오는 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소나무 아까에 속하는 소나무의 이게 수하수고 요 아래쪽에 있는 거 이게 이제 번능하고 잎이 속생하는 게 특징이고요. 소나무는 그래서 보통은 요거는 이제 해송인데 해송도 마찬가지로 잎이 속생하는 게 씨치 안에 속생하는 게 특징이고 잎이 2개짜리도 있고 원래 소나무는 잎이 하나짜리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피누스 모노파일라라는 게 있어요. 이 잎이 하나짜리는 잎을 단면을 여기를 잘라보면 원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거는 솔잎이 2개인데요. 한 씨트에. 그래서 단면을 자르면 반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잣나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해송의 사진이고 잣나무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우리나라 뭐 황금소나무라고 하는데 뭐 빛이 황금빛이 난다고 황금소나무인데 실제 소나무하고 같은 종이고 이제 다른 품종으로 우리가 취급을 하죠. 요거는 이제 학교에 여기 우리 서간하고 이학관 그 아산 이학관 사이에 여기 내려가다 보면 왼쪽에 백송들이 많이 재배되어 심어져 있는데 줄기가 백색을 띈다고 그래서 백색 무늬가 있다고 그래서 백송이라고 부르는데 이파리가 3개짜리예요. 이파리가 3개짜리이기 때문에 이게 360도를 잘라놓은 구조, 120도로 이렇게 단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 구조가 그렇고 이게 3개짜리이고요. 그리고 줄기가 하얗고 백송 열매고 솔방울 여기 수화수고 이게 아마수에 자란 이제 백송 열매고요. 우리나라 소나무는 뭐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정의품 소나무니 지리산의 천년송이니 이런 것들은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나무를 보고 이게 그냥 우리나라 소나무구나 남산이의 조소나무하고 같은 소나무인데 오래되다 보니까 또는 여러 역사성이 있다 보니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구나. 여기 지금 이제 왼쪽 가지들은 최근에 많이 죽었어요. 정의품송 같은 경우에 내가 이게 한 7, 8년 전에 찍었던 사진 같고 천년송은 이건 한 5년 전에 찍었던 사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속 식물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식물이 있어요. 그게 피너스 롱가비아예요. 즉 뭐냐 오래 사는 소나무라는 뜻이에요. 롱가비아라는 오래 산다는 뜻이에요. 피너스 오래 사는 소나무. 가장 오래된 게 5063년이. 즉 무슨 얘기냐면 카본 데이팅에 의해서 측정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어디에 분포하느냐면은 내가 이거 찾아가느니라고 고생 많이 했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이게 시험님이에요. 리서치 스테이션 여기 Ancient Bristol Confine Forest라고 되어 있어요. 브리스톨 콘이 아까 얘기했던 피너스 롱가비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500m 되는 곳에 가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메두셀라 트레일이 여기에도 있어요. 메두셀라가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999살까지 살았다는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트레이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 이제 브리스톨 콤파인이고요. 여기 이제 비지터 센터에서 한 7km 정도 걸어가야 돼요. 여기는 차가 못 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진짜 5,000년 된 이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게 5,000년 됐는지 4,000년 됐는지 몰라요. 학자들만 알아. 왜 일반에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여러분들 일반 생물학 교재 같은데 나오는 소나무를 볼 수 있어요. 요거는 요게 5,000년 된 소나무예요. 이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소나무입니다. 5,000년 된, 아까 5,050 몇 년이라고 하는 소나무이고, 그래도 이걸 겨우 어떻게 찾았습니다. 찾았고, 이 지역에 보면은 이 브리스톨 콤파인만 계속 살아요. 여기 지금 살아있는 소나무들이 대부분 다 3,000년생 이상이에요. 3,000년생 이상. 아주 극심한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장 속도는 굉장히 느려요. 그렇지만 오래 삽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보통 한 3, 4,000년 가지고는 명암도 못 내미고, 여기 있는 것들은 한 4,000, 한 500년생 정도 되는 것들인데, 명암 못 내밀 정도고요. 여기도 3,000년, 4,000년. 여기 지금 피메일 콘이 있고, 요거는 이제 오래된 솔방울이고, 여기 이 소나무는 솔잎이 한번 나오면 15년 삽니다. 15년 솔잎이 달려 있다가 땅에 떨어진다 그런 얘기. 우리나라 소나무는 보통 2년에서 3년 붙어 있다가 떨어집니다. 요 소나무는 한 15년 정도 있다 떨어지고, 여기 피메일 콘이고요. 여기 이제 그 최근에 한 3년 된 솔방울이고, 땅에 보면은 오래된 솔방울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소나무 악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가문비나무 악과는, 가문비나무는 열매가 아래를 향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린 솔방울인데 수컷 솔방울, 암컷 솔방울이에요. 지금 일부러 내가 방향을 거꾸로 바꿔놨는데 이게 위쪽으로 향하게 이제 이렇게 지금 콘스케이라고 브렉트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성숙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있어요. 대신에 뭐예요? 솔방울이 안 부서지고 씨만 빠져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전나무 속하고 가문비나무 속은 이 열매의 특성이 많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이깔나무 속인데, 이깔나무 속의 수하수예요.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이깔나무가 많기 때문에 일본 이깔나무 수하수에 보면은 하나의 스케일에 두 개의 마이크로스포랭지움이 이렇게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악과는 콘스케일이 퇴화됐어요. 그래서 브렉트하고 콘스케일이 안 보여요. 반면에 이제 피메일 콘은 콘스케일이 남아 있고 이런 형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진다. 그래서 잎갈나무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소나무과에서 더글라스 전나무인데, 더글라스 전나무 요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아마 심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식물원 같은데, 수목원 같은데. 근데 요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찍었던 건데,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여기 브렉트가 뚜렷하게 남아 있고 스케일하고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요거는 일속일종만 있고 원래 미국산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이 심고 있는 소나무예요. 콘스케일은 그대로 부서지지 않고 아래로 향하는 게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설명한 게 소나무과에 대한 얘기였고, 요 소나무 강의 소나무과, 그 다음에 이 측백나무 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측백나무 강에는 크게 남양삼나무목하고 측백나무목으로 나눈다. 남양삼나무목은 콘스케일당 암컷입니다. 암컷 솔방울의 콘스케일당 오뷸리 하나만 발달한다. 배주가 하나만 발달하고, 측백나무목은 2개 이상이 발달한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발달한다.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이 2개의 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남양삼나무과하고 요거 나한송과, 그리고 파일로클라데이스, 요거는 이제 남반부에만 있는 과인데, 이것부터 먼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삼나무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삼나무는 삼나무인데 남반부에 분포하는 삼나무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잎은, 남양삼나무과는 보통 잎이 넓어요.
그래서 침엽수인데도 얼른 보면 이게 침엽수인지 활엽수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넓은 종들도 있고, 아까 이제 소포자낭에는 소포자 엽에는 소포자낭이 5에서 20개, 그 다음에 대포자낭은 이 콘 스케일당 오비율이 하나만 들어있다. 그래서 아라우카리아 속이 굉장히 아가시스라든지 널리 있고, 여기 지금 콘 스케일에 오비율이 하나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시드도 하나만 발달하는 게 특징이다. 아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내가 칠레 남쪽에 있는 그 만년설인데, 거기 아래쪽에 있는 남양삼나무예요. 아라우카리아나. 칠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국경 쪽인데요. 내가 여기 가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카메라를 잊어먹었어. 차에다 놔두고 갔는데 차에서 내 차를 털어가지고 카메라 가방을 가져가가지고 여권도 빼앗겨가지고 결국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사관까지 가가지고 임시 여권 만들어가지고 귀국했어요. 여튼 간에 여기 지금 이제 그 남양삼나무 포레스트인데, 이거 보세요. 이제 중생대의 포레스트하고 산림하고 비슷한 그런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양삼나무 이 메일콘입니다. 이 스케일들이 아주 크게 이제 발달되어 있고, 열매 큰 거는 머리만큼이에요. 우리 사람 머리만큼. 그래서 솔씨를 이쪽 사람들은 주식으로 먹습니다. 원래 이제 이쪽 인디안들이 주식으로 먹는 그 식량 자원이기도 해요. 요거는 이제 피메일 콘이고, 이게 메일 콘이고, 그리고 줄기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제 발달되어 있고요. 잎은 조금 큰데 이렇게 윤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은 우점종이에요. 지역에 따라서는 우점종으로 널리 분포하는 소나무입니다. 요거는 이제 뉴칼레도니아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컬럼나리스라고 그래서 뉴칼레도니아의 가장 흔한 소나무, 여기서는 파인줄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양소나무, 삼나무 속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삼나무하고 좀 이파리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수영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도 이제 뉴칼레도니아에 있는 네오칼리트로피스라고 하는 남양삼나무과에 속하는 속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요. 울레미아 소나무. 이건 호주에서 화석으로 먼저 발견되고, 최근에 자생지가 호주의 시드니 북서쪽에 있는 국립공원에서 발견이 돼서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나무이고, 우리나라에도 호주 정부가 보내주어 가지고 수목원 같은데 재배하고 있는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어린 식물이다 보니까 화수를 볼 수 없는데, 이게 수꽃 하수예요. 하수.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암꽃 하수입니다. 솔방울, 암꽃 솔방울. 그 다음에 이제 이 뉴칼레도니아나 뉴질랜드 쪽에 가면은 마우이족들이 옛날부터 많이 이용했던 큰 이 아가시스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목재가 주로 집 짓고 그 다음에 배를 만들고 하는데 늘 이용되는데, 이게 뉴칼레도니아에서 가장 큰 아가시스 나무인데요. 한 1000년생 정도 되는 나무이고, 잎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가시스 속은. 그리고 요거는 이제 카울이라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타스마니아나 뉴질랜드 쪽에 많이 분포하는 잎이 넓은 이 아가시스예요. 솔방울은 이런 형태이고, 솔방울은 모양에 따라서 이건 또 다른 종이고, 나환송과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나환송과는 수컷은 뭐냐면은 솔방울 이루는데, 암컷은 솔방울을 이루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나환송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냐면은 주피층이 발달을 했고, 또 그게 뭐냐면 에릴층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 군입니다. 그래서 다른 과하고는 아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다른 게, 암컷이 솔방울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고, 얼른 보면 이게 쌍둥이 같이 엽병이 이렇게 비후화되어서 오뷰를 둘러싸고 있고, 잎이 혁질로서 조금 넓져가면서 길쭉하죠. 우리나라에서도 나환송이 있는데, 이게 뭐 자생하는 거냐 아닌 거냐, 심은 거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남쪽에 가면은 이 나한송이 꽤 자주 볼 수 있는 식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제 과병 쪽이 비후화되면서 이게 이제 빨갛게 익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오뷸이 자란 열매고, 요거는 뭐냐면 과병이 비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생긴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이렇게 이파리가 길쭉한 것도 있고 또는 짧은 것도 있고 뭐 종이 다양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보길도에 심어져 있는 나환송이고, 이것도 열매 모양은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로클라다이스까지가 남양삼나무 목인데, 요거는 주로 뭐냐면 종자가 은행같이 반 정도 L일층으로 이렇게 쌓이는 종류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뉴질랜드 타스마니아 보르네오 쪽에 분포하는데, 이 사진은 뉴질랜드에서 내가 찍은 사진이고, 파일로클라더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이렇게 넓고 열매가 특징적으로 구별되는 속이. 그래서 이 측백나무 목은 남양삼나무 목에 대응해서 뭐랄까, 남양삼나무 목은 하나의 콘 스케일당 하나의 오뷸만 발달한다. 그래서 하나의 씨만 발달한다고 했는데, 이 측백나무 목,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를 잘못했는데, 측백나무 강에 남양삼나무 목, 그 다음에 이제 측백나무 목인데, 측백나무 목은 하나의 콘 스케일 내에 여러 개의 오뷸이 발달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솔방울에 하나의 콘 스케일에 여러 개의 씨가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은 뭐 선형이고 침엽도 있고 인엽도 있고, 여러분들 향나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향나무에 보면은 인엽도 있지만 인엽을 깎아내면 침엽이 발생하죠. 그래서 인엽과 침엽이 같이 있고, 잎이 뭐냐면 나선상으로 배열되기도 하고, 또 뭐냐면 윤생하기도 하고 또는 대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잎의 특징이,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그룹에 따라서는 잎이 복엽처럼 납작하게 변형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콘 스케일당 씨가 하나가 아니고 2개 내지 20개 정도가 발달하는 게 측백나무 목의 특징입니다. 그 중에서 측백나무 과가 있는데요. 이제 측백나무 과하고 주로 이제 2개 과를 우리가 3개 정도 과를 인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측백나무 과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측백나무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는 꽤 많은 속이 존재해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측백나무과 속식물들은 그렇게 속이 다양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2개 속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았던, 우리나라에 자생하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거대 세코이아 덴드론 속이라든지, 또는 가장 높이 자라는 식물 세코이아 셈퍼바이런스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도입되어서 널리 심고 있는 메타세코이아라든지, 이 3가지는 다 단일종으로 구성된 속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세코이아와 연관된 군인데, 한 개의 이제 악가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구송도 세계적으로 미국에 이제 3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주로 한 종이 많이 심어져 있고, 삼나무는 원래 일본산인데 우리나라 남쪽에 널리 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종수가 한 10종 정도 되는 쿠프레서스라고 해서 쿠프레사세이 측백나무과의 기본 속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자생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보면은 율마라고 해서 굉장히 널리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여기 율마속이라고 표시를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향나무가 여기에 속하니까 향나무속, 그다음에 이제 편백나무속, 그다음에 측백나무속, 눈측백나무속, 이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종류입니다. 과거에 뭐냐면 우리나라 측백나무, 그러니까 석회암지대에 많이 자생하는 측백나무 속은 튜지아 속으로 많이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개통학적으로 전혀 다른 속이어서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눈측백만 튜찌아 속이고 측백나무는 플래티클라더스 속으로 현재 처리를 해요. 여기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이 32개 속 중에 상당히 많은 속들이 단일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개통수를 내가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측백나무 속은 우리나라 남쪽에 가면 이제 볼 수 있는 넓은 잎 삼나무라고 해서 커닝하미아 속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2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만 삼나무 속이 한 종이 있고, 그리고 이제 타즈마니아에만 분포하는, 여러분들 타즈마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죠? 호주 동남쪽에 있는 호주에 속하는 섬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나이 들어서 가볼 만한 곳 중에 하나예요. 식물상도 상당히 독특하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악과로 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측백나무에 여러 가지 악과가 있는데, 이 세 개는 단일 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코이아 악과에 아까 얘기했던 세코이아, 거대 세코이아, 메타세코이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악과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나구송 악과에 나구송, 수송, 나구송, 삼나무 속이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 이제 캘리트리스 악과가 10속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지구 남반부에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뉴질랜드라든지 또는 칠레라든지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들 다양한 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흔한 측백나무 악과에는 13속이 속하는데, 여기에도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흔히 아는 향나무, 측백나무, 눈측백나무, 그리고 나한백, 이 정도를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속들입니다. 그래서 속간의 연관관계나 개통관계는 이미 분자 개통학적인 측면에서 정립이 되어 있고, 초기에 분화한 아까 이제 이 세 개의 악과, 그리고 이제 세콰이아 악과, 나구송 악과, 캘리트리스 악과, 측백 악과 이런 식으로 분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넓은 잎 삼나무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완도수목원이라든지 이쪽에 가면 이 남쪽에 넓은 잎 삼나무가 꽤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삼나무에 비해서 잎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하수고, 요거는 이제 암하수예요. 암하수 끝에 잎이 발생하는 게 특징이에요. 줄기가 발생하는 게. 그리고 이제 잎도 삼나무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걸 넓은 잎 삼나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게 이 세코이아 덴드론인데, 여러분들 제주도의 한라수목원에 가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이 세코이아 덴드론이 한 서너 그루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데, 원래는 자생지는 미국 서북부 쪽입니다. 서북부 쪽인데 이제 거대하게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세코이아라고 하고, 이 솔방울은 굉장히 작아요. 나무에 비해서 뭐랄까, 솔방울은 여러분들이 나구송이나 또는 메타세코이아 솔방울 정도보다는 조금 큰데 작고, 이 콘 스케일당 여러 개의 씨가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서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이 LA 북쪽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동북쪽으로 조금 가게 되면은, 여기 한 4시간 정도 가게 되면, 뭐 이 나라의 땅덩어리가 크니까 4시간이 뭐 별로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 훨씬 더 먼데, 실제 먼 거리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자이언트 세코이아 내셔널 모누멘트가 있습니다. 이제 내셔널 모누멘트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는 천연기념물인데, 우리나라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다 우리나라가 1950년도 이제 전쟁 끝나고 미 군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미국의 시스템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시스템이라든지 천연기념물 시스템들이 이제 재정비가 돼서 상당히 미국 시스템하고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소백산에 가면 소백산은 국립공원인데,
그 안에 천연기념물 주목 자생지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여러 가지가 이제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는데 미국도 조금 비슷해요. 미국도 보면 국립공원이 있고 내셔널 포레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셔널 모누멘트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제 자이언트 세코이아 내셔널 파크인데 이런 나무들은 한 70년 정도 된 나무들인데도 상당히 거대합니다. 그래서 한 70여 년 된 나무들도 우리 차량의 크기 정도 될 정도로 이 다이아메타가 크게 자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나무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캘리포니아 쪽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에 탄 흔적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불이 나게 되면 불에 타고 뭐냐면 바크가 불에 타고 바크는 죽어 있는 부분이니까 또 새로운 뭐냐면은 바크를 생성하는 형성층에서 새로운 바크가 만들어져서 그 위를 덮고 하면서 계속해서 죽지 않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형태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요거는 내가 이제 그래서 열매를 몇 개 정도 씨가 들어있나 한번 보기 위해서 꺼내가지고 본 건데 최소한 한 8개에서 그 이상 씨가 들어있어요. 콘 스케일 하나당. 그러니까 여러 개의 씨가 들어있는 군이다. 그리고 이제 이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뭐냐면은 나무 크기에 따라서 제일 큰 나무가 이게 넘버 1번인데 제너럴 시어먼 장군 줄인데 다 이름이 붙어 있어요. 사람 이름이. 특히 이제 미국의 유명했던 남북 전쟁에서 활약했던 장군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북군의 시어먼 장군 줄인데 이게 가장 큰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4개의 뭐냐 뭐 한 48평 또는 32평 해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한 30층 이렇게 올라가는 그 정도 볼륨을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드 앵글로만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범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랜트 장군목인데 여기 이제 2번째 큰 나무이고, 그다음 이제 이 나무는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책에서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큰 여기 통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로 차가 왔다 갔다 하는 이 나무인데 애석하게도 한 몇 년 전에 쓰러져서 유명을 달리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5번째 큰 나무이고 그리즐리 자이언트라고 해서 보통 나무들이 이렇게 이제 쓰러져서도 한 이렇게 1000년 이상씩 그대로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코이아 같은 학과의 세코이아 거목인데 이거는 뭐 높이, 그러니까 가장 높이 자라는 식물입니다. 세코이아 셈퍼바이러스. 볼륨은 그렇게 크지 않는데 높이 자라요. 그래서 지금 제일 높은 나무가 111.5m인데 115.5m, 이게 지금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 잎은 메타세코이아가 상당히 유사하고, 요게 이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이 하도 크게 자라니까 이 꽃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꽃이라 화수를 보기가 이제 그래. 요거는 지금 수하수의 솔방울들을 밑에 이제 포엽이 있고 콘 스케일들이 있고 위에만 이게 이제 자라고, 그 다음에 이 뭐냐면은 폴른 그레인을 이미 이제 방출하고 난 그런 상태의 사진입니다. 암꽃은 내가 직접 요게 찍은 사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암화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속이 동양에 중국에만 분포하는 메타세코이아인데, 아까 이제 세코이아, 자이언트 세코이아는 캘리포니아에만 분포하고요. 이 메타세코이아인데, 이 메타세코이아는 우리 교내에도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아나모고리 쪽으로 여기 내려가는 길가에도 많이 심어져 있고, 이 사진은 거기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나우송에 비해서 이 메타세코이아들은 잎들이 이게 하나하나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콘스케일을 보면은 최소한 8개 이상의 시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당. 그러니까 여러 개가 들어 있는 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미국의 루이지애나 주하고 미국의 남부 지역,
그리고 이제 텍사스 동부 지역에 이르기까지 미시시피 강가를 따라서 주로 분포하는 게 이제 나우송인데, 요 왼쪽 사진은 저쪽 포항 쪽에 가면 기청상 식물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나우송을 심어놓은 건데 거기에 이제 뭐냐면 기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공기 중으로 이렇게 발달하는 그 뭐냐면 뿌리가 땅으로 뻗다가 이제 물 속에서 주로 자라니까 호흡을 하기 위해서 호흡근이 위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기청상 식물원에 가면은 사진을 찍는 스팟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제 원래 이 나구송들은 이렇게 물 속에 자랍니다. 요거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이제 물 속에서 주로 자라고 아주 깊은 물은 아니고 조금 이제 얕은 물가에 주로 호숫가에 이렇게 이제 자라는 거고, 이 암하수하고 수하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암하수가 이제 발달한 솔방울이에요. 솔방울 모양은 아까 얘기했던 메타세코이아하고 조금 유사한데 뭐냐면 표면이 조금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엽이 지는 패턴이 복엽 전체가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타세코이아하고는 쉽게 이제 구별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원래는 미국 남부 쪽에 세 종이 자라는데 나우송 한 종이 들어와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쪽에 가면은 이제 삼나무를 또 많이 볼 수 있는데, 이 삼나무는 뭐 제주도에서는 특히 이제 방품림으로 많이 심고요. 귤바깥 가장자리에. 요게 이제 수하수이고, 그 다음에 이게 암하수예요. 수하수와 암하수 모양은 이제 이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콘스케일들이 쌓여서 솔방울, 이것도 이제 솔방울 모양을 이루는데, 솔방울에 상당히 길게 이렇게 이제 콘스케일이 남아있고, 콘스케일에 부속지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개의 씨가 스케일당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외나로도에 가게 되면은 외나로도, 내나로도 하죠. 고흥반도 쪽으로 내려가면 우리나라 우주센터가 있어요. 여기서 그 발사하는 발사장이 이쪽에 있고, 그 위쪽에 보면은 이제 삼나무 숲이 아주 넓게 이렇게 제식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편백나무 숲이라고 그러는데 가보면 삼나무예요. 그래서 이 복례산 쪽에 있는 삼나무 숲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 쪽에서는 널리 재배합니다. 이 측백나무과의 기본속, 측백나무 목, 측백나무 강의 기본속이 이 측백나무인데, 이 쿠프레서스 속은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종은 없어요. 주로 이제 아프리카 쪽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은 그 희망봉 가는 쪽에 자생하는 나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끼들을 율마라고 해서 키워서 많이 판매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는 우리나라 이제 화백의 한 3배 정도 되는 크기이고, 표면이 매끄럽고요. 하나의 콘스케일당 여러 개의 씨가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흔히 부르는 측백나무, 투지아 속이 아니고 플래티클라더스 속인데, 요거에 이제 수하수이고, 수하수에 이제 콘스케일당 여러 이제 많은 포자낭들이 달려 있고요. 요거는 이제 암하수이고, 이 앞전에 보여주었다시피 요건 그 측백나무 암하수를 적절한 시기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콘스케일과 스케일 사이에서 이렇게 삐쭉삐쭉 올라온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주공입니다. 주공의 주공 물방울, 그러니까 수분 물방울을 우리가 이제 쉽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시식물의 폴리네이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는 여러분들 측백나무 열매야 이렇게 콘스케일 끝부분이 조금씩 나와 있으면서 꿀뚝꿀뚝하게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하는데, 원래는 이게 건과인데 측백나무 같이 이렇게 이제 육질성으로 변형되기도 합니다. 이게 플래티클라더스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그 튜치아 속은 서양 측백나무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의 눈 측백나무가 여기에 속하는 속인데, 여기 우리 주변에
서울 시내 이런 데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서양 측백나무예요. 서양 측백나무는 이제 잎의 모양이라든지 열매의 모양이 전혀 우리나라 측백나무하고는 다르고 속도 다릅니다. 튜지아 속이고요. 요 콘 스케일 하나당 씨가 최소한 3개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열매나 이런 이제 하수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이걸 구별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일반인들은 측백인지 눈 측백인지 또는 뭐 서양 측백인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편백나무에 관한 속인데요. 이 편백나무 속은 특징이 측백나무하고는 달리 잎이 조금 편편하면서 Y자형 흰색 기공선을 볼 수가, 이 분백선을 볼 수가 있어요. Y자형. 그리고 이게 이제 수화수이고, 이제 아마수는 줄기 끝에 이렇게 이제 조금씩 달리는데, 이게 이제 솔방울로 발달하면 콘 스케일이 이런 형태입니다. 물론 하나당 여러 개의 씨가 들어있고, 그래서 편백나무하고 가장 이제 유사한 게 일본의, 이건 물론 이제 일본산인데, 오뷰 투세가 아니고 투싼데 여기 지금 잘못 적혀 있네요. 화백인데, 화백은 기공선이 이 X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솔방울 모양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서 산림욕을 하는데 뭐 편백나무 숲, 화백나무 숲 얘기하는데 혼동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엽의 잎 뒷면, 앞면을 보게 되면 금방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게 이제 향나무 속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향나무예요. 여러분들 울릉도 도동에 가면은 도동 그 오른쪽 그 뭐냐면은 산 기슭에 그 절벽 쪽에 아직도 향나무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굉장히 컸는데 지금은 뭐 벼락을 맞아 가지고 많은 브랜치가 죽어서 아주 좀 빈약하게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천연기념물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나이로 오래된 나무입니다. 약 한 5,000년 될 거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이제 뭐냐면은 수컷 솔방울이고, 이제 암컷 솔방울은 뭐냐면 육질성으로 변형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개의 콘 스케일이 융합되어서 육질성으로 되어 있다. 육질과로 변형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고, 잎은 여기 지금 인엽하고 침엽이 같이 발달을 합니다. 향나무의 특징이에요. 주로 이제 가이스카 향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키울 때는 인엽만 발달하는데, 전지를 해서 모양을 만들면은 금방 침엽이 발달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침엽으로만 구성된 우리나라 자생종이 있는데, 이게 이제 노간주 나무예요. 노간주. 그래서 노간주 나무 열매는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콘 스케일이 융합되어서 육질성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핵가가 아니고 실제로는 여러 개의 콘 스케일이 모여서 이루어진 열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얘기한 게 측백나무과에 대한 다양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측백나무 목에 주목과가 있는데, 이 주목과는 이제 개주목하고 주목하고 비자나무하고 이걸 세 개를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이걸 다 하나의 과로 지금은 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측백나무과에 비해서 암화수가 솔방울을 만들지 않고 육질성으로 되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종우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이게 종우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피메티움이라고 그래서 종우층은 주피가 변형된 거를 종우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피가 아니고 콘 스케일이 변형돼서 열매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래서 수컷 화수는 솔방울을 이루지만 암컷 하수는 솔방울을 이루지 않고 핵과상으로 발달하는 게 주목과의 특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 뭐 소백산이나 설악산이나 태백산 쪽에 가서 높은 산에 가서 볼 수 있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남쪽에 가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비자나무이고요. 비자나무의 요 오른쪽 거는 수컷 화수예요. 수컷은 화수를 이루어요. 솔방울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암컷 하수는 솔방울을 이루지 않고 하나만 피고 결과적으로는 밑에 콘 스케일은 남아 있어요. 그게 발달해서 이와 같은 비자를 만듭니다. 옛날에는 이제 비자를 구충제로 많이 써서 남쪽에서는 많이 재배를 했는데 요즘은 의약품이 발달하면서 거의 뭐 약재로 이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식용성 가치는 뭐 약용으로서 가치는 요즘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남쪽에 가면은 비자나무 숲이 발달한 곳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제주도의 동북 쪽에 가면 비자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사려니 숲에 가서 삼나무 숲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동북 쪽에 거기 비자나무 숲 만장굴 쪽에 가는 쪽이죠. 비자나무 숲을 걷는 게 이제 하나 뭐랄까 산림욕을 하는 코스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제주도 말고도 여러분들 뭐 진도라든지 또는 내장산 남쪽 이쪽에 보면은 이 비자나무 숲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목인데 주목 속은 아까 비자나무 속에 비해서 열매가 이제 빨갛게 있고 아까는 이제 파랗게 있지만 빨갛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간 층을 대부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종의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도 여기 지금 바로 앞에 창문 앞에도 많이 주목이 조그만 거 심어져 있는데 여름에서 가을 보면은 이런 열매가 달립니다. 그래서 반쯤 씨앗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열매. 그런데 이제 이 꽃을 보면은 이 화수를 보면 이건 수화수이고요. 수화수는 여기에 여러 개의 콘 스케일이 모여 있는 솔방울 모양이에요. 솔방울 모양이고 원래 암하수도 솔방울 모양입니다. 그래서 콘 스케일이 여러 개가 쌓여가지고 그런데 나머지는 다 오뷸이 태화되고 맨 끝에 있는 위쪽에 있는 것만 오뷸이 발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방울에서 태화됐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위에 구멍이 주둥이가 뚝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수분 물방울이 나와서 수분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분이 되면 이런 주목 열매로 발달을 하는데 여기 이제 수컷이고요. 수화수 쭉 실편들 볼 수 있고 포자낭들이 밑에 여러 개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암하수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밑에 이제 콘 스케일들이 여러 개가 이제 포엽들이 발달되고 포엽 맨 위쪽에 여기 이제 투피 조직이 있는데 이 에피메디움 프라이모디아라고 그래서 투피 원기가 있는데 이 투피 원기가 자라서 이 배주 부분을 둘러싸게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주피층이라고 에릴층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이고 이거는 이제 뭐냐면 투피 원기 즉 콘 스케일의 일부가 변형된 투피 원기가 주피층과 유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와 같은 열매로 발전한다고 보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한 배주가 있고 성숙한 투피 조직이 발달하는 형태. 주목은 이렇게 작게 울타리목으로도 심지만은 자연계에 놔두면은 크게 자랍니다. 큰 나무로. 그래서 우리나라 설악산이라든지 뭐 태백산 그리고 소백산 이런 이제 특히 이제 소백산 정상 부분 비로봉에서 이 아래쪽으로 보면은 주목 천연기념물 자생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300~400년 된 나무들인데 그래서 줄기가 빨가해서 주목이고 결과적으로는 오래된 나무들은 이렇게 이제 중간이 비어 있죠. 비어 있는 경우도 꽤 생겨요. 이거는 아마 실습가 가지고 여러분들 선배 중에 누군가가 주목나무에 들어가서 찍은 사진 같아요.
그러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천년 주목이라고 그랬어요. 얘기를 해요.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그래서 나무들이 죽어서도 보통 천년 정도 생존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리산 산정 같은 데 가면 천왕봉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면 이 죽어 있는 주목 하얀 가지, 앙상한 가지들이 남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설경하고 겹쳐서 뭐 아름답고 뭐하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진도 찍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지리산 정상 부분의 이 주목들은 산불 피해예요. 산불 피해로 주목나무들이 다 불타고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적인 산불이 아니고 인위적으로 인간이 뭐랄까 이승만 정권 때 뭐랄까 이 럼버링, 그러니까 불법 목재를, 왜냐하면 주목나무가 꽤 비싸니까 주목나무를 채취하다가 그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서 이 주목나무를 다 죽인 그런 흔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의 아픈 역사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렇게 주목나무는 살아서 천년, 죽어서도 한 천년 동안 서 있는다, 이제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이제 마지막 속이, 주목과의 세 번째 속이 우리나라에는 이 개비자나무라고 있는데, 이제 왜 개비자나무냐? 잎이나 모양은 조금 많이 다른데 열매가 비자나무 같이 열려요. 그런데 아까 주목보다는 비자나무 쪽에 유사한데 결과적으로 열매는 주목과 달리 빨갛게 이렇게 익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개비자나무가 있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 남쪽 산림 수림수 쪽에서 자생하는 개체들을 꽤 우리가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수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가 세 개 과가 있는데, 아까 측백나무 목에 측백나무과, 주목과, 그 다음에 금송과. 이 금송과는 단일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왜 요거는 내가 설명을 하느냐면 일본 원산인데 우리나라에 꽤 많이 뭐냐면은 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이런 교정 같은데 이런데 이제 많이 심기도 하는데, 이 금송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파리 두 개가 유합되어 있는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잎을 보면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솔방울도 이게 이제 왼쪽이 뭐냐면 수하수고 오른쪽이 암하수예요. 그래서 솔방울을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파리가 두 개가 유합된 기공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주요 특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백나무 목까지 해서 국가식물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매마등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매마등목은 다른 말로는 마황목이라 하고 세 개의 과가 있는데, 마황과, 매마등과, 웰리치아과예요. 웰리치아는 한 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이 자웅 이주이고요. 이 매마등목을 특징 짓는 시나포모피는 꽃가루 표면이 선형이에요. 선형 물결이 있어요. 표면에 이렇게 선형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물결이 있고, 그래서 이걸 잘라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꿀뚝꿀뚝하게 이게 선형 무늬의 기본 단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특징이고, 두 번째 주요 특징은 이거는 거시식물이지만은 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도관이 아니고 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도관 중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그 초기에 나타나는 도관 형태, 구멍이 뿡뿡뿡뿡 여러 개가 이렇게 뚫려서 발달한 도관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하나 두 가지가 이 매마등목의 신아포모피예요. 공유 파생 형질이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개 과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왜 매마등이냐? 매마등 하니까 등자가 붙었으니까 그냥 등나무 같죠? 그러면 왜 매마등이냐? 중국말로 매마등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 여러분들 중국 그 식물 도감을 보면 매마등이라고 써져 있어. 왜냐하면 중국에는 남쪽에 이 식물이 자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그걸 그대로 읽어서 그냥 매마등과 매마등속 해서 네톰속이 세계적으로 이게 일속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40여 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가장 흔한 종이 네톰 그 근엄이라고 해서 이 종인데,
주로 이제 중국 남쪽에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수꽃들은 이렇게 수하수가 층층이 이제 배열되는 게 특징이고, 말 그대로 등이 붙어 있다시피 약간 이 덩굴성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덩굴성 특징을. 그런데 그러면 완전히 덩굴같이 자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줄기는 나무로 자라는데 잔가지들은 덩굴성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얼른 보면은 숲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화수가 안 붙어 있으면은 이게 어떻게 침엽수가 속하는 거시식물이냐 할 정도로 속시식물의 이파리와 비슷해요. 그런데다 잎이 이렇게 대생합니다. 그래서 잎이 레티큘레이션을 하고 있고 넓적하게 발달되어 있고 이제 대생하고 이런 게 꼭 뭐랄까 피자식물 같아요. 속시식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렇게 이제 가는 줄기는 등나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줄기는 또 나무로 크게 자랍니다. 이게 특징이고, 요 지금 이제 왼쪽 사진은 내가 이제 싱가포르 식물원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에서 아침 일찍 뭐냐면 폴리네이션 드랍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암하수이고요. 이게 암하수는 오브율이 이렇게 나출되어 있고 폴리네이션 드랍이 만들어지고, 요게 그러니까 하나의 미씨예요. 미씨가 그대로 나출되어 있는 거고, 수분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자라면은 이렇게 열매도 층층이 자라겠지만 익으면은 빨갛게 익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쪽에 가게 되면은 이걸 식용으로 많이 또 써요. 무슨 얘기냐면 요 빨간 열매들을 채취해 가지고 시장에서 많이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 열매를 그대로 이제 쪄 가지고 이걸 전도 부쳐 먹고 뭐 하고 이게 식용을 하는데, 옛날에 오바마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을 때 인도네시아에서 자기들 특산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이 메마등으로 만든 음식을 서비스를 했는데, 오바마가 그게 총평한 게 있어요. 물론 뭐 좋게 얘기했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 같다, 이렇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메마등을 이제 잘라 보면은 아까 요게 이제 투피 같은 거고, 이제 요거는 이제 주피예요. 주피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요 시드 엔도스펌이 있는데, 요걸 쪄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게 튀겨도 먹고, 이게 그 튀긴 이런 그 과자도 있습니다. 꽤 먹을만해요.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 군데를 여행하다 보면은 그 지역에 특산 음식들을 한 번씩 맛보는 것도 재미인데, 결과적으로는 식물을 알아야, 이거 먹어도 뭔지 모르고 먹으면은 뭐 비스켓 먹는 거랑 뭐 먹는 거랑 뭐 차이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자, 여튼 이런 이제 메마등이라는 식물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이 마황 식물인데요. 마황도 중국말로 그냥 마황이에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감기약에 가장 널리 들어가는 약재 중에 하나가 마황입니다. 에페드라. 에페드라 줄기에는 상당히 많은 함량의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감기약 사면은 보면은 성분 중에 에페드린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분명히 감기약에 들어가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에페드라에서 나온 화합물이니까 에페드린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요즘은 이제 그 도핑 테스트에서, 특히 올림픽 같은데 도핑 테스트에서 주 걸리는 그 약물로 분류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생김새는 이렇게 이제 쇠뜨기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크게 나무같이 자라고요. 요거는 이제 수하수고, 이 포 위에
여러 개의 포자낭들이 이렇게 이제 들어 있고 이게 겹겹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요거는 암하수입니다. 암하수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 이제 겹겹이 쌓여 있는데 끝부분에만 하나씩 오뷸이 발달되고 이 뭐랄까 수분을 할 수 있는 암술 머리에 유사한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 이제 교재 나오는 이제 수하수 그림이고 여기 암하수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내가 직접 그 페루에서 찍은 페루가 아니고 칠레 남쪽에서 이제 고산지대에서 찍은 건데 여기 이제 수컷 개체입니다. 수컷 개체 보면 이제 콘 스케일들이 계속해서 솔방울을 만들고 그 안에 여기 이제 포자낭들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그 끝에 여러 개의 이제 포자 수가 나와가지고 그 끝에 여러 개의 포자낭들이 달려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모양은 얼른 보면은 쇠뜨기 모양 같은데 하수가 없으면은 이제 쇠뜨기와 구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고 물론 이제 목질성이어서 금방 이제 구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암하수에 같은 종의 암하수인데 암하수는 콘 스케일들이 이게 여러 개 이제 교호로 겹쳐 있고 그 가운데서 맨 안쪽에서 오뷸이 하나씩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콘 스케일들이 비후화가 되면서 육질성으로 변해요. 이렇게 이게 이제 씨가 발달한 거고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콘 스케일들이 비후화되어서 포자 뭐냐면 종의층 같이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종의는 아니고 에피메티움 투피 조직이에요. 왜냐하면 콘 스케일이 그대로 변형된 거니까. 여기 보면은 이 콘 스케일들이 변형되고 주피가 변형된 거는 요 씨밖에 없어요. 자, 그래 이제 두 가지 속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마오항 말고 이제 마지막에 마오항목에 들어가는 게 웰리치아라는 속입니다. 웰리치아는 어디에 분포하느냐면 주로 나미브 사막하고 앙골라 사막에만 분포하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미브 사막에 가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수하수, 암솔방울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시즌이 맞아야 되겠죠. 식물원에서는 이게 이제 하도 특징적으로 이상하게 생긴 식물이어서 이걸 화분에다가 주로 키우는데 어떻게 키우느냐면 화분을 한 2m 되는 긴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키워요. 왜냐하면은 줄기가 다 땅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한 2m씩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긴 화분 위에다가 이제 키웁니다. 그러면 그 잎이 2개가 나와요. 이 식물은 평생을 잎 2장으로만 살아갑니다. 평생을 잎 2장으로 살아가는 유일한 식물이에요. 웰리치아.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나미브 사막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나미브 사막에 가면은 내가 이 지역은 이제 이 식물종이 국제적으로 이제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보존 지역으로 정해 놓았는데 내가 가서 조금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보존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예요. 자연 상태 그대로인데 이제 위험 요인이 뭐냐면 바로 옆에 중국에서 개발하는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중국의 1대1 프로젝트 뭐 1대1로 무슨 프로젝트 해서 뭐 중국이 아프리카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이 나미비아 쪽에도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미비아 이 북서쪽에 가면은 나미브 사막이 있는 곳에 중국 타운이 있습니다. 중국 타운이 있고 여기에 그냥 우라늄 채취 광산이 멀지 않는 곳에 있는데 중국 추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잘못하면 여기 추록들이 밟혀서 없어질 그런 이제 건데 그러지 말라고 밟지 말라고 돌로 주변을 쌓아놨어. 이게 보존 정책이에요. 얼마나 빈약한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지역에만 이 식물이 세계적으로 이제 분포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제 수컷을 찾아서 찍은 수컷 솔방울이에요. 수컷 솔방울. 수컷 솔방울은 아까 말대로 콘 스케일당 이렇게 많은 여기 지금 아래쪽 거는 꽃가루가 적고 위쪽 거는 새로 노랗게 이렇게 꽃가루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포자낭들이 발달을 하고요. 암컷 개체는 이렇게 암컷 솔방울이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뷸울들이 발달해서 여기 지금 씨가 발달하는데, 이 암컷 솔방울은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줄기하고 잎 사이에서 발달을 해요. 그래서 줄기는 땅 속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줄기고요. 요게 잎이고,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암컷 솔방울들이 발달을 합니다. 사막 지역이, 이 지역은 비가 1년에 40mm 이내로 내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조한 사막지대인데, 여튼 그와 같은 사막지대도 이 웰리치아에는 다른 식물이 없어요. 없는데도 거기 보면은 또 이제 생태계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지금 많은 곤충들의 브리딩 그라운드가 되기도 하고, 이거는 딱 한 그루, 세계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웰리치아 식물인데요. 이거는 들어가지 말라고 여기 철조망 쳐놨어요. 요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암컷 개체인데 약 한 2000년 정도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파리가 2개라고 그랬죠. 이게 죽고 나면은 줄기가, 잎이 나왔던 2군데. 그 잎들이 그러면 왜 이거는 많으냐? 계속 쪼개진 거예요. 원래는 잎이 2장이에요. 쪼개져서 여러 개의 이파리 같이 보이는데, 이게 쪼개져서 여러 개의 이파리 같이 보인 거지 실제로 이파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2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죽고 나면은 이렇게 이제 줄기가 노출되는데, 줄기는 이제 사막에 바람에 모래가 날아가면 조금씩 이렇게 위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여튼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 땅 속으로 줄기가 한 2m 정도 발달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과, 마황과, 메마등과, 웰리치아과, 이 세 개를 통칭해서 여기 지금 마황류 또는 메마등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 이 메마등류가 개통학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소나무 목과는, 그러니까 소나무 문하고는 시스터 그룹인데 밖에 위치한다. 그렇다면은 이 메마등류 또는 마항류를 다른 문으로 인지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는 거시식물을 우리가 4개의 문으로 인지할 수가 있어요. 은행문, 소철문, 그다음에 소나무식물문, 마항문. 그런데 지금 이제 엽록체 유전체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요게 오히려 측백나무 목, 남양상나무 목 쪽에 마황류가 들어가요. 그래서 소나무 목과는 분리가 되고, 또 이제 통합 유전체, 여러 가지 핵 유전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놓고 보면은 오히려 소나무 목 쪽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소나무목은 한 과로밖에 구성 안 됐죠. 소나무과밖에 없죠. 그래서 마황류가 오히려 소나무 쪽에 더 가깝다고 보는 게 이 가운데 네파인 시올이라고 그래요. 이건 네컵이에요. 네텀하고 쿠프레살리스, 즉 측백나무 쪽에 가깝다는 이론이고, 이걸 우리는 네컵 시올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 컵은 우리가 물 마시는 컵이 아니고 쿠프레살리스의 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네파인은 뭐냐면은 네텀이 파인 쪽에 가깝다, 소나무목 쪽에. 그래서 네파인 티오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코니퍼의 FER을 따가지고 네텀하고 코니퍼가 구분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 가운데 이론이 훨씬 더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소나무 거시식물 문을, 거시식물류를 우리가 이제 4개의 문으로 보던 또는 3개의 문으로 보던, 이제 문 말고 목 수준에서 우리가 이제 구별하는, 왜냐하면 목 이하는 서로 일치하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소철목, 은행목, 메마등목, 소나무목, 남양삼나무목, 측백나무목 이렇게 구분한다. 소나무목, 남양삼나무목, 측백나무목은 하나의 소나무 식물 문으로 우리가 현재 구분하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소철목은 2개과, 소철과, 멕시코 소철과, 은행목은 1개과 1종밖에 없고, 그 다음에 메마등목은 아까 공부했다시피 마황, 메마등과, 그 다음에 웰리치아과 3개과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목, 소나무 식물 문의 소나무목은 소나무과와
그다음 소나무과 한 개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남양삼나무목은 남양삼나무과, 그다음에 나한송과, 그다음에 파일로클라데이시 세 개로 인지하거나 또는 파일로클라데이시 지구 남반부에 존재하는 과를 이 나한송과로 집어넣기도 합니다. 이제 측백나무목은 아까 금방 공부했던 측백나무과, 주목과, 금송과 세 개과로 우리가 인지를 합니다. 거기에 속하는 이제 속들은 내가 여기 지금 이제 정리를 해놨고요. 그래서 이 정도 공부를 하면은 거시식물은 전부 이해가 됐어요. 그들과는 연관관계는 은행식물문하고 소철식물문이 더 가깝다는 거 이제 전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식물문 내에서는 아까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공부했다시피 뭐냐면은 남양삼나무 목하고 그 다음에 측백나무 목으로 우리가 구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나무 식물 목 해서 세 개의 목으로 구별을 하는데, 이 마항류가 오히려 이 소나무 식물과에 더 가깝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의 연관관계도 이미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유전체 정보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개통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서는 요 마황식물 문이 여기에도 붙고 여기에도 붙고 하니까 그냥 또는 따로 독립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간쯤 관계를 풀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놓았어요. 그래서 폴리토미로 표시를 해놓았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이 마황식물문이 소나무식물문 쪽에 붙는 게 일반적인 지금 자료의 결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서 거시식물에 대한 진화의 계열을 살펴보았습니다.